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3월 청와대 개각이 유력한 가운데 인천 지역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낙마했던 홍미영 전 구청장, 내각 입성이 가능할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이도영 홍익정경 연구소장과 주영민 경기일보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개각 시기부터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2월 개각설이 사실 많이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3월에 개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근데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3월 개각이 과연 가능할까요? 네. 일단 2월 개각은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2월 27일부터 이틀간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나는 3월 달에 이제 아무래도 개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개각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약 7명에서 8명가량 중포 개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미 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을 청와대에서 지금 인사팀에서 검증이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네. 착수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3월 달에는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늦어질 가능성은 없는 그럴 거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제 일단은 늦춰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약간의 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로서는 이제 뭐 언론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3월 2일이나 또는 3일께쯤에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그 근거는 앞서 말씀했듯이 청와대가 하나는 확실히 밝혔거든요. 2월에는 확실히 없다라는 입장을 14일 날 명확하게 대변인이 밝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약에 개각을 더 늦추게 될 경우에는 향후 총선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상황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번 개각은 총선과 맞물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3월 초에 개각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번 개각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장관들 대부분, 주요 장관들 대부분이 현직 의원 출신인 분이 대부분이에요. 뭐 누구라고 꼭 짚어서 얘기 안 해도 뭐 대부분 아실 텐데, 앞서 말씀하신 중폭 개각이라고 얘기한 게 최대 7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가 될 거라고 현재는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일단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문화관광체육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등 7개 부처인데, 이쪽에 중폭 개각은 엄밀히 따지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직 의원인 현 장관들의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서 이도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청와대에서는 일부 정치인들 접촉해 가면서 또는 내년 총선 출마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 개각에 혹시 올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관측되고 있어서 뭐 개각 규모는 거의 7개 부처로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의미는 향후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라는 측면과 그다음 민주당 자체에 내는 총선 준비, 이게 버무러진 그런 개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미영 전 구청장을 두고 지방자치를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지방행정 경험과 중앙행정을 책임지는 일은 또 다른 일일 것 같아요. 자격면에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홍 전 구청장 자체의 자격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 자체가 풋뿌리민주주의의 핵심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다 아시다시피 구의원, 시의원, 그다음에 구청장 거쳐서 실제로 국회의원까지 비례이긴 하지만 모든, 풀뿌리 지방자치부터 시작해서 중앙정치까지 다 한 번에 다 경험을 해본 인물이고요. 또 뭐 이분 자체가 뭐 최근 윤관석 인천 시당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이분이 나서서 장관이 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이분에 대한 뭐 안팎의 평가나 이런 것들은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저희는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입지를 쌓아왔고, 플러스 행정안전부 장관 자체가 어쨌든 지방 분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홍 전 구청장의 그런 입지 전적을 따져봤을 때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청와대 자체가, 그다음 문재인 정권 자체가 여성 장관의 비율을 항상 30% 이상을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홍 전 구청장을 뭐 마다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뭐 그런 안팎의
생각이나 그다음에 자질 평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자질 면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번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네. 맡을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거론되는 인물도 있나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했듯이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 문재인 정부의 화두란 말이죠. 그리고 예. 지방 분권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의 핵심이 장관에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그 장관 역할을 하기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홍명 전 구청장만큼 이렇게 뭐 여성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역 정치도 잘 알고 중앙 정치와의 인맥도 탄탄한 인물은 좀 적다고 보고요. 물론 뭐 몇몇 뭐 김두관 의원이든 뭐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분들보다는 강점이 홍정구청장이 있어서 뭐 청와대도 똑같이 홍정구청장 쪽에 무게를 더 실지 않을까. 사실상 경쟁자는 없다고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홍미영 전 청장이 뭐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기 때문에 달리 마땅한 후보자는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다만 한간에는 인근에 있는 부천의 원혜영 의원이 예, 예. 인사검증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고요. 또 박영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시 된다고 하고 있는데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유임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 박영선 시장 입장에서는 박영선 의원은 서울시장을 나가려고 네.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 행안부 장관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구의원과 시의원 또 기초단체장을 이 홍 전 구청장이 모두 경험했다고 하지만 네. 이 전국으로 봤을 때 이런 인물이 뭐 한두 명은 아닐 것 같은데 네. 특별히 꼭 집어서 이 홍 전 구청장이 이제 거론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네. 이제 단체장을 한 인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뭐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홍미영 전 청장이 이렇게 대상으로 오르게 되는 것은 앞서 주 기자님이 그 자격을 얘기하실 때 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외에도 이제 비례대표긴 하지만 국회의원을 했고 또 인천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강점, 차별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번 개각에서도 홍미영 전 청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청와대 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입각설이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네. 예전에도 검토를 했지만 이번에는 거의 유력시되고 입각 가능성이 높다 네. 보니까 주목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홍명 청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 여러 번 하셨지만 인천에서 빈민운동부터 시작해서 밑바닥부터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 네.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하고 또 오랫동안 지방자치 예. 분권을 위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능력과 경륜을 높이 사서 네.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으로 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먼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일부에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각별한 인연에 또 좀 주목을 하기도 하는 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해찬 당 대표와는 이제 정치 처음부터 시민운동을 같이 하고 인연은 각별한 인연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도 일정 부분 동독한 관계를 보여줬고요. 물론 이해찬 대표가 홍명 청장을 도우면 도와줬지 네. 뭐 배척하거나 반대를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장관 입각에 관해서는 네. 이해찬 대표가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미칠 것인가 그거는 좀 아니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인근에 있는 바로 옆 동네죠. 네. 부평을의 홍영표 의원이 얼마만큼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 이해찬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했는데 네. 홍영표 원내대표가 반대를 해서 무산됐다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홍영표 의원이 이번에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근데 홍영표 의원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예전처럼 반대하기는 좀 명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게요. 일단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4월 달이면 일단 끝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반대를 했잖아요. 네. 사사건건 반대를 하면 그게 그야말로 자기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인천을 위해서 인천 정서를 잘 아는 그리고 아까 윤관석 시당 위원장도 홍미영 전 청장을 입각했으면 좋겠다. 네. 인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마당에서 또 반대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명분이 많이 부족하고 예.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역풍의 효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홍영표 의원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그런 스탠스 반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좀
주 기자께서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만약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반대를 한다. 그럼 말씀하셨던 거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는 오히려 홍 원내대표 그 속마음을 좀 잘 생각해 보면 그 전까지 계속 저희가 다크호스로 경쟁자로서의 홍정구청장을 네. 계속 언급을 해왔잖아요. 그런 측면을 뭐 혹시 방송을 열심히 보셨다면 그런 측면이 위기감으로 좀 다가왔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어쨌든 간에 홍정구청장이 입각을 하게 된다면 다음 총선은 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를 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후에 지방선거를 더 큰 목표를 잡을 거로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뭐 홍 원내대표가 이번에 홍 전 구청장의 출마를 굳이 그러니까 입각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홍 원내대표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역할보다는 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대로 이렇게 지켜보고 그냥 네. 돌아가는 대로 순리대로 가는 걸 지켜보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미영 전 구청장은 과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낙마했다가 이번에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죠. 근데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네.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점쳐지고 있었는데 네. 사실 장관행이 더 유리할까요? 홍미영 전 청장이 행안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 총선 행보에도 저는 유리할 네.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소위 스펙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 비례지방 국회의원 게다가 장관까지 하게 되면요 인천시장을 제외하고는 안 해본 게 없는 전무후무한 그러네요. 경력의 예. 소유자가 됩니다. 이건 상당한 본인의 강점, 이점으로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홍미영 전 청장이 총선에 대해서 다음에 나갈 것이다, 나갈 것이다. 갑이냐, 을이냐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본인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총선도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모습 보여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견제구나 들어오고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모든 공력과 총력을 행안부 장관 되는 거에 쏟아야 된다. 현재 충실해야 된다. 현재 충실해야 됩니다. 현재 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입각을 해서 성공한 장관, 유능한 장관으로 장관직을 잘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때 결정해도 안 늦어요. 그때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주 기자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생각인데요. 일단은 홍명 전 구청장 입장에서는 현재 물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저어야 돼요. 저어서 어쨌든 입각을 무조건 해내야 되고 네. 또 이 장관 자리가 다른 장관 자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분권과 그다음 지역과 아주 밀접한 예. 역할을 하는 자리란 말이죠. 지금 현재 뭐 매번 나오는 게 인천 홀대론 얘기 나오는데 뭐 잘 기억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인천시장이 되시는 분들의 대부분 모두는 장관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전 유정복 시장도 그렇고 이번에 뭐 박남춘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 저는 일단은 이번에 입각을 한다라는 걸 전제를 까는 홍 전 구청장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내년 총선을 바라볼 필요가 없죠. 왜 내후년 지선이 있단 말이죠. 그 지선에서는 앞서처럼 시장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면서 인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를 보여주고 또 전국구로서의 그 정치인 입장에서도 전국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오히려 그 이후의 입지는 훨씬 더 탄탄대로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번 입각이 거의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바라본다. 이거는 뭐 네. 전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홍 전 구청장에 있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고 나면은 그 정치적 위상이 어느 정도 이제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홍미영 전 청장이 이번에 장관이 된다고 하면은요. 네. 인천의 명실상부한 대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인천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거든요. 예. 여성이란 꼬리표를 떼고도 인천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정치적 입지와 위상이 네. 상당히 높아진다고 예상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과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남해 군수 김두관 군수를 깜짝 행자부 장관으로 발탁 기용을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물론 야당의 반대도 물론 심해서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김두관 장관이 어떻게 됐어요? 국회의원도 했고 경남지사도 했고 더 나아가서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오르는 정치적 입지가 탄탄대로를 걷게 된 겁니다. 네. 그만큼 홍미영 전 청장의 그 장관행은 정치인 홍미영이 얼마만큼 달라지느냐에 큰 분기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홍미영 청장의 장관행은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만에 하나 장관직을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 정치적 위상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로 쭉 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그리고 예상이 거론이 됩니다. 된 것만으로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뭐 그냥 뭐 여러 군수 후보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거의 가장 유력한 유력하게. 후보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홍명 전 구청장이 전 구청장일 때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었을 때 네. 그때 뭐 알려졌던 그 명성이나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하신 첫 여성 정치인이라는 거 그다음에 아주 밑바닥부터 높은 자리까지 그러니까 입지전적으로 올라간 그런 인물이라는 평 안에 어쩌면 그 평이 어쩌면 스스로 가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큰 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더 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전에 뭐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 그 자리도 어쩌면은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리였긴 하지만 현재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뭐 충북 개각이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 자치분권의 핵심이 되는 뭐냐 해양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 이거 자체는 뭐 전국구 정치인을 넘어서서 정말 나중에 대권 주자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뭐 뭐라 그럴까요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미영 전 구청장과 더불어서 내각설이 지금 또 도는 인물이 송영길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기도 한데요. 통일 외교 라인의 장관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그동안 뭐 러시아 특사나 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외교 분야의 폭넓은 활동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합류 문제를 떠나서 최근 윤관석 시당위원장이 기자들한테 밝힌 게 어쨌든 홍미영 전 구청장의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송영길 현 의원의 어쨌든 뭐 외교 쪽이든 통일 쪽의 장관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스스로는 원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예. 솔직히 뭐 전 좀 다른 게 뭐냐면 사실상 송영길 의원이 입각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이유는 능력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중진 의원으로서의 인천에서의 자신의 입장 그다음에 지난번 뭐 당대표 선거를 나갈 정도로 해서 어쨌든 당에서의 고위 위치를 잡고자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굳이 이번에 입각을 하는 게 과연 옳을까? 그다음 청와대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송영길 의원의 입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사람도 있지만 저 네. 역시 입각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앞서 외교 통일 분야라고 했는데요.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 일단 유임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이제 통일부 장관 정도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내각 개각은 현역 의원들을 다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부분 내보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현역 의원을 다시 들인다? 사실 그걸 맞지가 않는 상황인 겁니다. 현역 의원들이 들어오게 되려고 하면은 다음에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음에 이제 불출마하고 그다음 광역 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일정 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이 거론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예. 이런 상황에서 물론 본인이 통일부 장관에 대한 욕심은 있겠지만 송영길 의원이 불출마를 각오하면서 과연 통일부 장관에 배팅을 하겠느냐? 그건 조금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또 송영길 의원이 인사검증, 인사청문회 문턱을 좀 넘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의 입각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역 인천 지역의 정치인들이 부각이 되는 만큼 그 지역의 반응도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은 뭐 인천 패싱이다 네. 이런 말들도 사실 있긴 있어서 좀 아쉽긴 했었는데 네. 인천 이번 내각설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실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편이 많은가요? 지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 내각을 보게 되면은 이훈혜 교육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경기 고향 출신입니다. 예. 경기도에 같은
동네에서 2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입각을 한 상황이에요. 하지만은 인천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인천을 대표하는 내각 장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천 출신이긴 합니다. 제보도 나왔고. 하지만 인천에서 자랐고 인천에서 큰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 교체 대상이기도 하고요. 가뜩이나 인천 패싱 소외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인천에서 인천 정서를 전달할 수 있는 인천 출신 정치인이 입각을 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이번에 홍 청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의 정서를 잘 전달해서 인천이 소외되지 않도록 패신되지 않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아무래도 인천 지역 출신 정치인이 내각에 들어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지역 관심에서 좀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주 기자께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홍 전 구청장의 어쨌든 행안부 장관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하신 인천 출신에서 인천에서 뿌리 깊게 정치 생활을 했던 밑바닥 정치 생활을 했던 인물이 장관으로 가는 것은 유일한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유정복 시장은 장관을 하다가 시장으로 내려왔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강남춘 시장 역시도 장관을 하다가 내려왔던 이런 경험을 갖고 있지, 반대로 인천을 기반으로 인천 출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인천에서 그러니까 청춘을 바쳐서 정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입각을 하는 그런 인물로서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지방 분권에 대한 기대감, 또 최근에 각종 예타 면제 사업들이나 평화 사업과 관련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인천도 어느 정도 돼간다라는 그 기대감에 홍 전 구청장이 방점을 찍어주지 않을까 하는 지역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 함께했습니다.